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번 주 하락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확실하게 또 공부하고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 준비를 하려면 이번 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총정리를 한 후에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고, 미래에셋증권 지금 이번 주에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구했어요. 이 중요한 가격대가 깨지면 안 좋아지는 거고, 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내면 올라가는 거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어떤 흐름으로 좀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이번 주에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미래에셋증권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뭐 스페이스X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이미 다 올라왔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 뉴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 기술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해보고,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미래에셋증권 한 달 동안 이렇게 상승을 잘 보여주면서 올라왔지만 지금 한 달이 넘게 되는 2달간 거의 되는 시간 동안 개인만 사고 있다. 개인만 사는데 2만 원대부터 올라와서 7만 원대까지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개인들은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세력의 평균 매집 단가를 구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이 미래에셋증권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또 이론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이론들을 접목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가격대를 산출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우리는 매매에 활용하면 될 것이고, 과거에 미래에셋증권이 올라갔다가 빠졌던 구간들, 이 구간들 제가 공부해보자고 했죠. 이 구간들을 공부한다면 아마도 증권주가 보통 시장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한 템포 늦게 빠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점에서 올라갔을 때 시장의 화랑이라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과열이 되죠. 과열이 되면 당연히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늘겠죠. 그렇게 되면은 증권주는 피해를 볼 게 없죠. 수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가 많이 늘어나니까. 반대로 그 과열이 됐던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이 떨어져서 변동성이 엄청 심해져.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도 역시 거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증권주에 나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보통 증권주는 시세의 끝에서 쌍바닥이라든지 고점을 높이는 파동을 보이다가 빠지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혹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 또 마음에 든다, 다음번에도 전세역전의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앞으로도 힘을 내자고, 힘내자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고 다음 주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가격대들 한번 찾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77,300원까지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미래에셋증권이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밀릴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조정론에 의해서 이 가격들을 좀 구해보고, 또 이 가격들이 잘 맞았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가격대에 잘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제가 볼 때 이 구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녹색 밴드가 뭐예요? 역전 밴드다. 역전 밴드는 세력들이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평균적인 단가 수준이다. 그걸 수치화해가지고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까지 가격대를 일단 보면은 5만 원대가 좀 살짝 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만약 밀린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기준점이 된다면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본다면은 가격대를 봤을 때 이제 마디가로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마디가를 저번에 좀 어렵게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상승 파동에서 가장 저점이라고 본다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된다면 이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여기서 77,000원대까지 올라오는 상승 파동이 엄청나게 이 상승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올라왔을 때 직전의 고점을 넘기는 가격대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어딘가 한번 판단해 보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상승할 때 요거를 보면 돼요. 여기 봤을 때 많이 흔들리거나 거래가 터지거나 중요하게 저항을 자꾸 맞거나 혹은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중요한 자리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가격대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또 이 가격대도 되고 이 가격대도 될 거고 또 저항을 맞았던 이 자리도 될 거예요. 이걸 다시 앞으로 돌려서 딱 보니까 27,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고점 돌파하고 지지를 했던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17,000원과 27,000원까지는 얼마 차이예요? 여러분? 10,000원 차이잖아요. 그렇죠? 10,000원씩 한번 올려볼게요. 27,000원에서 이제 37,000원, 그 다음에 47,000원, 그냥 러프하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00원, 그리고 67,000원, 77,000원. 77,000원 최고점이 이걸로 찍히네요. 맞죠? 77,000원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지금 현재까지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의 마디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구간이 지지가 돼서 올라온 거고 이 구간에 저항을 맞았던 것도 이 가격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우리가 미래에셋 증권은 7,000원 단위로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보니 이 구간은 지금 67,000원을 다지기 위한 그림이다. 이걸 수복하지 못하고 많이 밀린다면 어디 57,000원대 정도 살짝 또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5만원대 중반 정도가 중요한 가격일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탈하면 안 좋고 지지하면 매수를 하거나 또 추가 매수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다. 그 구간이 또 역전 밴드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 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엘리어트 파동이론 어렵지 않습니다. 이 파동이 나왔을 때 딱 세 개만 보면 되는데 뭐냐면 3825, 618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 놨거든요. 38.2, 그 다음에 5, 61.8. 그래서 이 상승의 파동이 상승이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방향을 얘기할 때 벡터라고 해서 점이 3개가 있으면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 점이 2개만 있으면 선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향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은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 저점은 아직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요. 여기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를 갱신한다면 상승 파동이 유지가 되는 거죠. 왜 유지선이 어쨌든 버텨내주고 올라오니까. 근데 빠지게 됐을 때는 또 어디까지 빠질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이 2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론에 대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이걸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하로 빠지면 이거를 되돌림의 박스권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가 이걸 기준점으로 놓는 이론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다. 그래서 3825, 618을 한번 구해 볼 건데 가격대로 간단하게 보면은 38.2 그리고 5, 61.8 이것도 어렵다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10% 차이고 10% 차이니까 5를 기준으로 위아래 10%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쉽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봅시다. 자, 아래쪽에 왔을 때 77,000원, 2만원에서 올라왔으니까 57,000원이라고 가격을 우리가 놓고 반을 쪼개보는 거예요. 오니까 반을 쪼개보면 28,500원이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48,500원이 나오죠. 48,500원에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정도 가격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역전 밴드 좀 전에 가격던 5만원대 구간 요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48,000원 이게 48,000원이지만 47,000원이 중요했다. 그리고 57,000원이 중요했다. 거기서 38이라고 그랬죠. 10% 정도를 위로 올려봅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미래에셋 증권은 상승 후 조정이 38.2만 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반 정도 빠지면 일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고 61.8까지 나온다면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혹은 시장에 악재가 있어가지고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거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 정도를 올려봅시다. 48,000원에서 10% 정도 올리면 얼마예요? 5만원대 가격대가 나오겠죠. 53,000원, 4,000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알 수 있어요. 역전 밴드가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52,000원대부터 56,000원대. 우리 아까 가격대 구했던 거 57,000원이 중요했다. 56,000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오면은 우리가 매수를 한번 참여해보자라고 또 기다려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고가를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현재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얼추 우리가 공통적인 가격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 중요하다. 5만 원대 중반 정도 수준, 초중반 정도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다면 미래세 증권, 아까 말씀드렸어요. 증권이 하락할 때 한 템포 늦게 빠진다는데 이거 올라오다가 이제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세 증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상승 부분들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목표가는 10만 원을 좀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 마디가까지 해가지고 만 원대, 그래서 5만 7천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본다면은 지금 이 구간대를 매수를 한번 참여해 보거나 비중을 좀 싣거나 신규로 들어가 보실 분은 이 가격대를 한번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고, 지금 가격대 우리가 지금 흐름만 좀 체크하는 구간이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놓고 봐야 되고, 제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문자 보내는 이유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대 오면은 매수에 한번 참여해 볼 수 있고, 이 구간을 넘기게 되면은 또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한파동이 길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 저도 그걸 바라고는 있지만 시장 정황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구간이고, 이 박스권 구간의 지금 가격은 중간 정도 가격대에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박스권이 있다면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위로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밀려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고, 이게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돌파 타점을 잡아가지고 돌파 매수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서 움직일 때는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거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오거나 지금은 지켜봐야 할 단계고, 제가 이번에 어쨌든 시장이 좀 중요하고 종목보다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항상 그래왔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엄청 빠지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시간이 좀만 지나면 뉴스 하나에 갭하락 갭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시장은 마이웨이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좀 한 템포 참아드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문자 보내드렸듯이 또 매수할 땐 제가 또 타점 보내드릴 거고, 매도할 때 제가 또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영상 보시다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서 전략을 다 어느 정도 보고 이 매매 전략, 미래세 증권을 제가 고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 고점 패턴 한번 살짝 보자고 그랬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본다면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에 붙여주는 모습. 패턴상으로는 거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1월 초에 지금 2달 정도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고, 이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다라고 패턴을 설명드렸죠. 바닥에서 한번 쳤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쳐주는 모습이다. 이게 만약 이런 모습이 반대로 나타난다면 지금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난 차트로만 봤을 때 고가에서 엄청나게 증권주가 올라오던 급하게 올라왔을 때는 어떤 패턴이었냐, 여기 급하게 올라왔죠. 여기 봤을 때 고가를 높여놓고 빠졌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아니려면 우리가 갖고 있던 중요한 녹색 가격대를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한번 급하게 올라왔을 때 보면은 지금 봤을 때 아래쪽에 밀려 내려와가지고 역전 밴드를 받고 튕겨줬는데 제대로 튕기지 못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걸 다 회복해가지고 이 구간에 와 있는 거니까 좀 전에 봤던 이런 모습만 안 나오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다. 이런 모습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유지선이 지금은 안 깨지고 움직이는 게 좋고, 유지선은 빨간 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깨지면 일단 이 부분들이 조정으로 들어가고 최소한 박스권의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미래세 증권은 어떻게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으로 문자를 보내드렸고, 이 고가에서 또 매도 부분들도 분할 매도를 말씀드렸는지, 종목 선정의 매매 기법,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인데요. 종목 선정과 예시 확인, 증명까지 오늘 이거 꼭 한번 머릿속에 남겨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